이 적천수 을목론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 회정포병 과봉숭어입니다. 이 표현이 나름 중요하기에 그 의미를 살펴본 후 확장해서 식신제살, 살인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정포병 과봉숭어의 의미는 을목이 병정을 가지고 있으면 신, 유, 금을 타고 놀 수 있다. 즉, 을목이 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계도로 그 이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계도로 살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여름에 이 병화가 이 신금 열매를 익힙니다. 따라서 이 신금의 어머니와 같은 작용이 병화이기에 신금은 병화에게 꼼짝 못합니다. 가을에 이르면 이 신금이 유금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정화의 수렴 에너지가 개입됩니다. 따라서 이 정화는 유금의 어머니와 같아서 이 유금은 정화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을목이 병, 정을 가지고 있으면 신유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계도로 살피니까 이 적촌수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미를 생극론에 입각한 십신 명칭으로는 식신제살이라고 합니다. 즉, 식신이 이 평관을 다스릴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을의 식신 정화가 이 평관, 유금을 다스릴 수 있으니 이 을목은 평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식신이 제살한다는 의미는 두 글자 간의 생극관계입니다. 즉, 이 정화와 유금 두 글자 사이의 생극관계죠. 이런 양자 생극관계는 다양합니다. 살인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로 신유금이 이 계수를 만나면 평관이 인성을 만나서 살인상생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식신생제의 경우 이 정화가 이 무토나 기토를 만나서 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명칭들이 모두 생과 극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임이 명확합니다. 즉, 이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오로지 생극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런 생극론의 단점은 각 글자의 에너지 특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극 체계로는 에너지의 특징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죠. 예로 을정신, 정기계가 있습니다. 이 을정신과 정기계는 모두 이 식신이 평관을 제압하는 식신제살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 에너지를 감안하면 을목일간이 정화 식신과 신금 평관을 만나면 이 사계도에서는 모두 가을에 활용하는 에너지들입니다. 이 반면에 정화가 기토 식신과 계수 평관을 만나면 이 기토는 가을, 겨울에 배속된 에너지이고 이 계수는 봄에 활용하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이 을목은 좌우로 펼쳐야 하는데 정신은 수렴해야 하고 이 기토는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 계수는 밖으로 폭발합니다. 즉, 이 동일한 식신제살도 에너지 특징으로 살피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정신의 수렴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이 을목도 좌우 확산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가 딱딱해집니다. 부들부들한 새싹 같은 을목이 가을 에너지에 둘러싸여 그런 성향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예로 군인과 같은 물상인데요. 사주예문으로 좀 살펴볼까요? 개미, 신유, 을유, 정해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염석산이라는 사람인데요. 중국의 유명한 궁궐이었죠. 나중에 대만으로 가서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을목일간이
신유 평간을 만났으니 이 적천수 주장대로라면 이 정화가 있으면 신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하게 이 시간에 정화가 있네요. 이렇게 을목을 위해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정화를 전문용어로 용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조를 살피니까 좀 문제가 생겼네요. 이 정화가 해수의 공간에 있고 또 연간에 이 개수까지 있으니까 정화가 무력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이 평간을 막아야 하는 정화가 개수와 해수에 의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이 사주팔자에서 용신은 무조건 한 글자이고 그 글자를 공격하는 반대편 오행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주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두 개의 유금에 신금까지 드러나니 금이 강하여 종살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간 개수가 시지 해수의 뿌리를 내림으로 종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임철초, 선하고 명징파로 칠살이 왕하고 일간은 약하니 본래 흉한 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화의 제살하는 역할을 못 믿어하고 개수가 살인상생함으로 귀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임철초와 선하고입니다. 명징파는 개수 때문에 기명이 아니라 정화가 연지미토에 뿌리 내리고 식신제살함으로 귀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국의 유명한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관성이 월에 있고 연에 인성이 있으면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지 않는다. 살이 많을 때는 인성을 쓰던 식상을 쓰던 둘 중 하나만 쓰고 둘 다 쓸 수 없다. 또 격으로는 식상을 일간 억부로 인성을 쓴다고 타협합니다. 신기하죠? 왜 하나의 사주를 두고도 전혀 엉뚱한 정반대 주장을 펴는 걸까요? 어떻게 전혀 다른 용신들이 난무할까요? 유사하거나 비슷한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주의 종살격이다. 개수로 살인상생이다. 정화로 식신제살이다. 아니다. 정화는 식신제살하고 격국 용신이고 개수는 약한 일간을 생하는 살인상생, 즉 왕세 용신이라 주장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할까요? 달라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생극과 용신과 십신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죠. 하나씩 세분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신유평가는 일간을목을 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생극이죠. 그렇다면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화로 신유 칠살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논리에 전혀 문제가 없네요. 왜냐하면 정화가 이 을목을 보호하고자 신유의 공격을 막기 때문이죠. 예로 이런 구조입니다. 신유, 정유, 을미, 을류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세요.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적천수 주장 그대로입니다. 을목이 정화로 신유, 칠살을 방어합니다. 소위 식신제살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921년생으로 중국에서 장군까지 올랐고 47세부터 시작하는 임진대운 48세 무신년에 비명의 죽음을 당합니다. 분명히 적천수 이론처럼 이 정화로 신유를 잘 막고 있는 사주팔자 원국구조인데 임진
대운이 왔다고 죽어버립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 정화가 신유를 다루는데 임수가 정임합하여 정화 역할을 방해하니 식신제사를 못하여 비명횡사한 것이다. 따라서 정화가 용신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앞에서는 살인상생하는 이 개수가 용신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린 걸까요? 상계와 같은 주장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 구조를 살피면 사주팔자 원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화가 용신인데 이 개수와 해수가 정화 용신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유명한 군벌이자 늙어서도 대만 행정원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과 이론이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씩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